안녕하세요. 쿠킹토킹입니다. 요즘 정신과 진료받는 사람 정말 많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 ADHD.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약은 점점 다양해지고 진단 기준은 더 정교해지고 정신의학은 계속 발전했다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 리뷰할 책 조지아 에데의 식단혁명. 이 책은 이 질문을 아주 불편하게 던집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질환을 마음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중심에 현대 식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정신건강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다. 조지아 에덴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료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을 봅니다. 약을 먹어도 전체 우울증 환자의 50%는 차도가 없고 그 50% 중에 40%는 플라시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요. 이러면 거의 약이 정신과 약은 효과가 없는 거죠. 특히 항우울제 계열은요. 좋아졌다가 다시 금방 무너집니다. 증상은 바뀌는데 근본은 그대로다. 이건 증상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배가 아팠는데, 팔이 아팠는데, 어깨가 아팠는데 증상만 계속 바뀌고 근본적인 정신병은 혹은 정신증후군은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의 뇌는 정말 정상적인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뇌는 심리 이전의 장기입니다. 뇌는 혈당에 민감하고요. 염증에 약하고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면 바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떤 장기보다 뇌가 가장 심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 상태냐? 하루 종일 혈당이 출렁거리고 가공식품으로 염증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필수 영양소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는 소리입니다. 왜 대부분의 영양지침은 틀렸을까요? 여기서 책이 정말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영양지침은 뇌를 고려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상식 한번 다시 볼까요? 지방 어떻습니까? 나쁘다고 이미 전 국민이 세뇌가 돼 있죠. 콜레스테롤 어떻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위험하다. 스타틴을 먹어야 되겠다. 처방약이 나와요. 고기 줄여야 한다. 곡물 건강의 기본. 대한민국은 밥심이지. 벌써 마케팅적으로도 이미 많이 우리 뇌에 각인된 그런 개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기준은 그럼 누구 기준이냐? 심장병, 체중, 혈관 기준입니다. 그런데 뇌는 좀 달라요. 뇌의 60%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뇌 세포막은 그 높으면 안 된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콜레스테롤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지방, 단백질, 미량 영양소가 또 필수예요. 그러나 조지아 에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에 좋은 식단은 뇌에 나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존 영양 지침은 심장도 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심장만 좋고 뇌에 좋은 건 뇌만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하나예요. 기존 영양 지침의 출발점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관찰, 연구 중심의 비과학성. 그냥 관찰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음식 같은 연구는 이 조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을 오류 해석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설탕,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은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가공식품 산업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지 않았나 저자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만들어진 식단 패턴은 이거죠. 밥 많이 먹고 고탄수죠. 그리고 저지방, 지방은 무조건 안 좋아. 풀 먹어, 야채 먹어, 과일 먹어. 그리고 식물성 기름 위주,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죠. 이 식물성 기름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치킨도 튀겨 드시고 탕수육도 튀겨져 있고 밀가루 음식 대부분 많이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자는 경고합니다. 거기에다 가공식품까지 다량으로 먹죠. 너무도 편해졌잖아요. 냉동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한 끼는 배부르게, 영양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르게 해결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 식단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줄이지도 못했고 당뇨를 막지도 못했고 비만과 대사 질환을 폭증시켰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에덴은 말합니다. 대사적으로 망가진 몸 위에, 즉 고탄수, 저지방, 저단백, 그리고 어떤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고 대사적으로 망가진 몸이, 대사가 뭡니까? 음식물을 먹고 그것을 우리 몸의 동력원으로 쓰기 위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어떤 과정이죠. 1년에 이게 망가진 몸 위에 건강한 뇌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뇌 대사의 마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정은 연료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온함은 탄수화물에서 온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뇌가 포도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들어오자마자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죠. 이 파트가 이 책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뇌는 생각보다 연료에 반응한다는 거죠. 뇌가 사용하는 연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포도당, 케톤체. 문제는 이 현대 식단이 포도당을 너무 자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혈당이 춤을 추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인슐린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죠. 급격한 저혈당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유 없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괜히 시비가 털립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당연히 붕괴되겠죠. 그러면서 허탈감, 공허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이게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아이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저혈당 증상에 가깝다. 신박하죠? 가공식품의 진짜 위험도도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서 가공식품은 살찌는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뭐 독소예요, 독소. 신경계 교란 물질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문제 삼는 것들. 정제탄수화물. 이 정제탄수화물은 곡물이나 당류에서 섬유질, 미네랄을 제거합니다. 이거 사실 제거하면 안 되거든요. 섬유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인간의 몸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미네랄까지 제거해버리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흡수만 빠르게 만든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흡수되는 거죠. 기운은 납니다. 이걸 검색해 보시면 밥부터 시리얼까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씨앗유,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이런 것들. 이걸 어떤 분들은 이 씨앗유들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거의 엔진오일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가공 단백질을 문제를 삼아요. 이 초가공 단백질은 조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왜 안 좋다고 하냐? 일단 자연의 그 합성 구조를 붕괴시킨 단백질이죠. 자연 식품 속 단백질은 지방, 미네랄, 섬유질 이런 것들과 함께 작동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가공 과정에서 전부 분리가 됩니다. 이 흡수는 빨라서 좋아요. 하지만 뇌에겐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가공 단백질이 인슐린 혈당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분리 단백질은 예상보다 인슐린을 많이 자극한다고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한 반잔 정도 마셨는데 이걸 좀 줄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종국에는 혈당 롤러코스터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안, 짜증, 공허감 유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과 뇌는 고속도로로 이어져 있다. 그걸 장과 뇌의 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란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든지 장 점막이 자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염증 신호가 증가하겠죠? 염증은 그냥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관에, 어떤 몸에, 어떤 환경에서도 안 좋다. 결국 정신 건강에도 직격탄을 때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단백이라는 착시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 단백질과 분리 단백질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포만감과 영양 밀도는 훨씬 낮아요. 분리 단백질이 말이죠. 먹을수록 더 배고파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들이 만드는 공통 결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단백, 어떤 정제탄수화물, 설탕, 씨앗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성염증은 온갖 병의 근원이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결국에는 요즘에 이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신경증이나 어떤 정신질환의 문제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감정이나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돼서 그렇다.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 식단 혁명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고기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제한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책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유튜버도 모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전용 영양제에 있지만 드셔보세요. 효과 없습니다. 뇌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감정 조절부터 무너집니다. 그럼 단백질 파우더는 무조건 나쁠까? 또 조지아 에드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극단적 금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단기간 보조수단, 그리고 식단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 즉 고기 먹고 버터 먹고 생선 먹고 계란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거나 안 먹고, 그리고 운동량이 좀 많을 때 제한적으로 쓰면 좋다고 해요. 하지만 초가공 단백질로 식사를 대체한다거나 정신건강 회복 목적이나
가공식품 식단 위에 추가한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지아 에덴은 육식론자예요. 고기가 원조 슈퍼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무슨 소리야, 고기 먹으면 정신건강에 좋다고? 혈관 막히고 이거 심장병 걸리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조지아 에덴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고기는 논쟁적인 음식이 아니라 인간 진화의 기본 식량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고기가 뇌에 주는 것들 한번 볼까요? 비타민 B12, 신경을 보호합니다. 철분 들어있죠. 철분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아연 남자한테 특히 중요하죠. 신경 전달 물질. 콜린은 뇌에서 기억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재료가 됩니다. 이거를 식물성 식단으로 맞추려면요, 보충제를 수십 개 먹어야 해요. 또한 요즘은 아니죠. 한참 전부터 유행한 슈퍼푸드, 보충제, 항산화에 대한 착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논리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약간의 착각이 있다고 조지아 에덴은 얘기합니다. 이 파트는 환상을 깨줍니다. 블루베리는 뇌에 좋다. 항산화제를 먹어야 한다. 조지아 에덴의 대답은 이거예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식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많이 먹고 튀긴 거 많이 먹고 초가공 식품 많이 먹고 이런 식단을 유지한 채 항산화제를 먹는 건 불난집에 칙칙 방향제 뿌리는 것과 같다. 이건 뭐 너무도 정말 적나라한 비유인데요. 항산화는 결과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자는 조용한 식단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전적이고 주된 개념인데요. 먼저 조용한 팔레오 식단이 나옵니다. 이 팔레오 식단의 주된 꼭지는 가공식품을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물이나 설탕을 제한합니다. 그럼 자연히 뇌 염증이 떨어지겠죠. 그럼 건강이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비타민을 너무 많이 그렇게 드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조용한 케토제닉, 혈당이 안정되고요. 이거는 지방 대사에서 케톤 대사로 몸이 바뀌게 되면서 일정한 에너지가 쭉 들어오게 되니까 감정 기복이 완화된다고 해요. 세 번째로 조용한 육식입니다. 육식은 말 그대로 소금과 소고기 그리고 물만 먹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식단입니다. 얼마 전 카니보를 선언한 조지 피터슨인가요? 피터슨 박사님, 미국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 박사님도 아마 카니보로 정신질환을 치료하시고 지금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죠. 자극을 최소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알러지 물질을 제거하고 따라서 아까 조던 피터슨 박사님처럼 좀 정신질환 같은데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식단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뇌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뇌 좀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과 책임을 돌려줍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잘못된 연료를 써왔을 뿐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선택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실험하고 혼자 흔들릴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조지아 에덴 박사가 얘기하듯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 희망도 있는 겁니다. 이상 부킹토킹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